사진 동호회 첫날, 그 남자가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자가 저희를 가로막았어요. 여성은 왜 길을 막은 걸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설렘도 마음의 떨림도 시들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8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사진 동호회 공고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첫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스쳐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호 씨, 단정한 회색 머리와 검정 카메라 스트랩을 손에 쥐고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미소에는 세월의 흔적과 동시에 안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윤상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첫 인사부터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예, 저는 서지연이에요. 말을 건네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카메라를 슬쩍 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인데 감성이 좋으시네요. 좋은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제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미화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적대적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바라보는지 마음속 깊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상호 씨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에 대한 감각과 취향을 공유했습니다. 그와 대화할수록 마음이 설렜고 동시에 미화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숨겨진 감정과 비밀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상호 씨가 제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주차장 뒤쪽 벤치에서 잠깐만요. 짧은 글귀 하나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오래 묵혀둔 감각이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설였습니다. 벤치로 향하는 길에 심장이 마치 오래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처럼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를 따라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역시 박미화 씨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슬픔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경계하는 이유가 단순 질투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도착했을 때 상호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지연 씨,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에 묘하게 안정이 되었지만 동시에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미화 씨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걱정하며 저를 지켜보는 걸까요? 그리고 상호 씨와 그녀 사이에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쥔 쪽지가 살짝 흔들렸지만 심장은 왜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걸까요?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의문이 뒤섞여 제 마음속에서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진 동호회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이야기와 숨겨진 과거가 얽힌 예상치 못한 사건의 시작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주차장 뒤쪽 벤치에 도착했을 때 상호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마음 한켠이 무거운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그에게 마음이 저절로 설렜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이 오래된 시계 바늘처럼 다시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연 씨,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중했습니다. 그가 벤치에 앉으며 미소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슴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미화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슬픔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지켜보는지 단순 질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혹시 그 쪽지 받으셨어요? 그녀가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상호 씨와 얽힌 과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까요? 박미화 씨는 질투심에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미화 씨는 잠시 침묵한 뒤 낮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상호 씨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사랑과 상처가 얽힌 일이었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상호 씨와 박미화 씨 사이의 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왜 제가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는 손끝으로 카메라 렌즈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연 씨,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설렘도 느끼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순간 벤치 뒤에서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찰칵. 익명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호 씨는 얼굴을 굳히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군요. 저는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끝에 땀이 배었지만 동시에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뒤에서 박미화 씨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가요? 왜 우리를 지켜보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말했습니다. 지연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의 시작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벤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아까 그 플래시의 정체는 누구였는지, 마음속에 끝없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쪽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2년 전 그 여자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인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문자였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상호 씨가 숨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겠다. 벤치에서 느낀 불안과 설렘, 박미화 씨의 경고, 그리고 익명의 문자까지. 이 모든 것이 뒤섞이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손에 쥔 쪽지와 함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2년 전 그 여자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글귀지만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과 동시에 호기심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과연 2년 전 그 여자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 씨, 이제 진실을 알려주세요. 전화 너머 그의 숨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 씨, 들으실 준비가 되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한편으로 무거웠습니다. 2년 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위험했고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친구였고 그 사건 때문에 서로 크게 다쳤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박미화 씨가 경고한 이유, 쪽지와 익명 문자의 의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상호 씨는 잠시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과거 때문에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뿐이에요. 그의 진심이 마음 깊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설렘과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박미화 씨가 왜 그렇게 경계했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혼자 지내며 쌓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설렐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그 불안감마저도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익명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박미화 씨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그녀가 보내는 경고는 질투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한 보호의 의미일까? 궁금증이 꼬리를 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이야기의 끝이 단순히 사진 동호회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설렘만큼이나 경계와 의문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년 전 상처를 가진 상호 씨를 이해하고 그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의 곁에서 박미화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알아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을 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수업이 끝나고 저는 카메라 가방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미화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과 달리 따뜻함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긴장감보다는 보호의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경고한 이유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상호 씨 때문에 다쳤던 사람이 있었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단호함 속에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박미화 씨가 그토록 저와 상호 씨를 경계하며 지켜본 이유가 질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쪽지와 익명 문자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방법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이유는 상호 씨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다시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게 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요. 그 순간 저는 박미화 씨의 존재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진짜 보호자이자 사건의 열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 덕분에 상호 씨와 저의 관계도 조금씩 안전하게 시작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연 씨. 당신이 상호 씨를 믿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호 씨와 마주할 때 느꼈던 설렘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박미화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동시에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박미화 씨가 당신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제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믿으라고 했어요. 말을 마치자 상호 씨는 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지연 씨.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순 없어요.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야 할 이야기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미화 씨의 존재는 단순한 경계자나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씨와 저의 관계를 지켜주는 보호자였다는 것을요. 그녀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안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셋이 함께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미화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상호 씨를 이해하고 박미화 씨가 지켜보는 이유를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가야겠다. 설렘과 불안, 경계와 신뢰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사랑과 우정을 기대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날이 저물고 동호회가 끝난 후 주차장 벤치에 앉아 상호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서 맴돌던 설렘과 불안, 의문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면 돼요. 위험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며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호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박미화 씨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경계자가 아닌 보호자이자 조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맞아요, 지연 씨. 천천히 알아가요. 저도 이제 당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고 싶어요. 말을 마친 상호 씨의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심 어린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뛸 때마다 저는 설렘과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박미화 씨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상호 씨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돼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안전하게 서로를 알아가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상호 씨와 이렇게 가까워질 용기를 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상호 씨와 손을 맞잡고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을 시작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 오히려 지금이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계를 쌓아가기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호회에서 사진을 찍으며 느꼈던 설렘과 긴장감을 떠올렸습니다. 박미화 씨가 지켜주는 안전망, 상호 씨와 나누었던 솔직한 대화,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설렘과 호기심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다음 주에 같이 출사 나가실래요? 상호 씨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길 안내할게요.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천천히 동호회를 떠났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치며 머리카락을 흔들고 가로등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저희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의문, 미스터리와 경계 속에서 드디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미화 씨는 멀리서 미소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없었다면 저와 상호 씨의 선택은 이렇게 안전하게 시작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걸어가자. 그리고 설렘을 두려워하지 말자. 60대 새로운 사랑과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 과거의 상처와 의문이 있어도 마음을 향하는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